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음, 우리가 이 삼각형 수행,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보통 모든 걸 명상이라고 부르지 말고, 모든 거는 그냥 하나의 그 수행, 혹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뭐 훈련, 이렇게 하게 되겠죠. 무슨 훈련. 그래서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그다음에 긍정심리 수행. 혹은 요즘식으로 하면은 명상 훈련, 마음 챙김 훈련, 긍정심리 훈련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울 때는 이 명상 훈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긍정심리 훈련으로 나갑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지난달 토요 마음 공부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긍정 심리의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그 자비 수행이 조금 더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명상과 마음 챙김의 경우에는 반드시 명상을 먼저 하길 바랍니다. 명상은 꼭 명상과 마음 챙김에서는 명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듭니다만 명상을 하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이도 나지 않은 사람이 갈비를 뜯겠다고 덤비는 거다. 그러니까 명상을 먼저 한 후에 마음 챙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수행의 그 기본으로서 이제 긍정심리 특히 이제 자비 수행을 지난번에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그거는 이제 명상을 자칫하게 되면 아스피린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그게 수행의 깊이가 깊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본인이 그 수행을 왜 하느냐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를 공부하든지 간에 이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 우리 마음지식에서 동기 상태 이론에서 다뤘습니다만 내가 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그렇죠. 모든 행위가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음,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어,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그럼 명상을 한다 그러면 명상을 왜 하는지 혹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 왔다 갔다가 또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음, 종종 다루는 몰발의 4종 세트가 있죠? 괜찮아요. 그냥 거기 두세요. 괜찮아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음, 네. 여기서 이 수행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다시 동기로 부탁해요. 네, 17번이죠. 네, 좋습니다. 음,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뭘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동기를 확인하는 거죠. 결혼하신 분이면 나는 여러분이 지금 남자다 그러면 나는 이 아내와 왜 결혼했죠? 어떤 동기로 결혼했나요? 혹은 여성분들이라면 나는 남편과 왜 결혼했나요? 어떤 동기로 결혼했나요? 어떤 분들은 회피 동기로 하는 분도 있어요. 결혼을 회피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너무 압박이 심해.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폭력적이다. 이 집을 떠나고 싶다. 근데 집을 떠나는 한 방법으로 결혼을 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결혼은 동기가 뭐죠? 회피 동기죠. 접근 동기가 아니고. 내가 뭘 그거를 바래서 그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그 회피 동기로 어떤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면 회피 동기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내가 명상을 뭘 위해서 하느냐. 접근 동기인가 회피 동기인가 내재 동기인가 외재 동기인가 모르죠. 어떤 회사에서는 당신이 명상 요 8주 코스를 마치면 승진 점수에 고과를 반영하겠어. 뭐 그러면은 뭐 명상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관심 있진 않은데 그 외제 동기로 어 명상 8주 코스 하면은 승진 고과를 내가 받아. 그러면 이제 내재 동기보다는 외제 동기로 명상을 배우는 사람이겠죠. 물론 꼭 이게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꼭 이거 아니면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이중 어디쯤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앞그림으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거 아니면 저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회피 동기가 더 컸나 접근 동기가 더 컸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꼭 접근 동기 아니면 회피 동기고 회피 동기 아니면 접근 동기고 또 내재 동기로 하는 행동 아니면은 외재 동기로 하는 행동이고 외재 동기로 하는 행동 아니면 내재 동기로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섞여 있죠. 근데 회피 동기가 더 우세하냐 접근 동기가 더 우세하냐 내재 동기가 더 우세하냐 아니면 외재 동기가 더 우세하냐 이거를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어떤 게 건강하다고 했습니까? 가능하면 접근 동기로 가능하면 내재 동기로 살아가는 삶 그런 행동들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일상 그것이 건강한 삶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가끔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몰발의 4종 세트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몰발의 그 동기를 보는 거죠. 내 행동에서 일상 행동에 있어서 또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에서 모르죠. 여러분 결혼할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접근 동기가 더 컸는데 이제는 회피 동기가 더 클지도 모르죠. 어떤가요? 여러분 일상 행동에서 여러분의 이닫기는 접근 동기로 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회피 동기로 하는 행위입니까? 아, 이닫기. 내 명상 훈련으로도 좋고, 이닦을 때 내가 명상하며 내 마음이 고요해지니 좋고, 그래서 한다. 접근 동기겠죠. 또 그 자체로 좋으니까 내재 동기겠죠. 근데 만약에 아예 안 하면은 입안이 텁텁하고 꿉꿉하고 안 좋아. 이게 싫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빨리 해치우려 하겠죠. 빨리 해치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는 아마 회피 동기겠죠.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누가 이를 닦으면은 뭐 별을 붙여주겠다. 별 스티커를 주겠다. 별 스티커 몇 개 모으면 네가 원하는 장난감으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경우라면 또 외제 동기로 하겠죠. 뭐 직장 생활도 그렇죠. 그게 내가 뭐 월급을 받기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그건 외제 동기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일이 참 재미있어. 일이. 그건 내재 동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피 동기를 줄이고 접근 동기 쪽으로 가능하면 외제 동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어, 돈을 안 받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돈을 안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는데 재능 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외제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이런 거는 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긍정심리의 수행법들에 해당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명상만이 수행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지만 이 생각을 잘 쓸 줄 아는 거, 생각을 내려놓고 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각을 잘 쓰는 거죠. 숙고하고 사색하고 아, 그래 내 행동이 보니까 아, 그동안 보니 요 근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회피 동기가 많이 작용하는구나.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 이렇구나. 내가 일이 처음에는 참 그 싱그러운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어느덧 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일이 그냥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누구한테 말 들을 것 같고 뭐 그래서 하는 회피 동기가 됐네. 내가 이거 안 나가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결근하지 않고 꾸준히 나간다. 그 외제 동기가 돼버렸네. 그거 일이 이렇게 재밌을 수 없죠. 그렇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자신의 동기를 보고 그 동기를 바꿔낼 수 있는 것도 훌륭한 수행이다.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이 생각을 잘 활용하고 욕구를 잘 활용하는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마음 비우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고 그런 명상만이 수행이 아니고 자기 삶을 잘 돌아보고 숙고할 줄 아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숙고하지 않는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잘 활용하는 긍정심리의 수행을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동기,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내가 왜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Why do, how do. 왜 하지? 나는 이 행위를 왜 하지? 나는 오늘 직장에 왜 나가지? 나는 오늘 이 토요 마음 공부에 왜 참석했지? 왜 참석하려고 하지? 나는 오늘 친구를 왜 만나라고 하지? 나는 그 사람을 오늘 왜 만나기로 했지?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지? 뭘 바래? 사종 세트. 동기, 늘 그 동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죠.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의 많은 행위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해요. 습관적인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숙고를 하는 거예요. Why do? Why do가 되면 그 다음에 how do.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가 나오죠. 그냥 약속 시간이 됐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아, 저 친구를 만나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뭘 바라지? 저 친구와의 어떤 긴밀한 우정, 서로 존중, 사랑, 아, 얼마나 깊은 인연인가. 오래됐지. 아, 저 친구 만난 지도 참 오래됐구나. 그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 소중한 관계구나.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어떤 그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서 확인하고 나가면 다르죠.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훨씬 자비로워지죠. 사랑과 자비. 이 자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랑자비의 이 자비라고만 쓰면 또 사람들이 또 불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도 자비라는 표현이 많아요. 이 사랑자비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자비의 핵심은 연결 아닙니까? 연결. 이 연결이 핵심이에요. 사랑자비의 핵심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게 숙고해 보는 거, 묵상, 숙고, 사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비를 명상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자비 수행이다. 자비 명상이라 부르지 마라. 명상은 비우는 거다. 욕구 생각을 비우는 거다. 이 자비가 잘 되려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통해서 연결이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친구 내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참 소중한 인연이다. 연결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해지고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럼 연결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비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 자비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태평양 바다만큼 넓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다만 내가 파이프가 연결돼 있냐 안 연결되냐. 파이프가 연결되면은 그 무한한 사랑자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핵심은 뭐라고요?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자비 수행할 때는 감사자비 수행을 하잖아요. 감사자비. 왜냐하면 이 감사가 될 때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나에 대한 감사, 너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직장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이 감사만큼 이 연결을 강화해 주는 게 없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나에게 주어진 거, 나의 건강, 내가 지금 이가 아프지 않구나, 내가 발이 아프지 않네, 어지럽지 않네, 배가 아프지 않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건 생각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을 쓰는 수행, 긍정심리의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연결될 때 이 사랑자비의 태평양보다 큰 태평양이 뭡니까? 온 우주를 꽉 채운 사랑자비의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why do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알게 되고 그럼 일과 또 연결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욕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자비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why do가 되면 자연스럽게 how do도 찾아가게 되죠. 일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까? how do를 하죠. 아, 김정호 교수의 MMPT 공부를 가야겠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거기서 how를 배워야지. how는 여러 가지, 요즘 유튜브에 좋은 동영상이 많죠. 좋은 책들도 많죠.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how를 배우는 거죠. 첫째는 이제 why죠. 내 스스로 why do? 내가 why do? why do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그 how do를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성장 과정이고 그 성장 과정에서 음, 행복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